김대호 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중개사법 3번을 풉니다. 자, 3번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는데,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둔다고 하면 안 돼요. 둘 수 있는데,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데, 두게 되면, 자,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을 때는 반드시, 자,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각급 도지사 또는 특별행정자치시에서도 반드시 이 심의사항은 따라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 심의가 되면 모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서 의결하는 바대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통일될 수가 있고 자격 취득이 균형 감각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각각 시도에서 마음대로 시험을 시행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에 대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 의결이 되면 심의되면 모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는 규정을 둡니다.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과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모든 사항이 다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5번을 정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되고 나머지는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안 따라도 됩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과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반드시 모든 시도지사가 따라야 될 심의사항은 시험 관련 자격 취득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시도지사에서 따라야 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 정책심의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두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됩니다. 자,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하면 안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그리고 위원장만 두면 되지 부위원장을 또 다시 두는 게 아닙니다. 자, 부위원장 제도는 없다. 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면 됩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다. 위원장은 제1차관이고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직무를 대행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면 된다.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것도 중요하죠. 위원장은 당연히 포함돼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유촉합니다. 자, 위원장만 제일 차관이 되고 그 소속된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위원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한다. 하지만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되는 게 아니라 제일 차관이 된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 쪽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둔다.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위원장이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지명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겁니다. 당연히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새로 이촉된 임원의 임기는 자녀 기간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자, 이게 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은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시도지사가 따라야 되는 사항으로서 심의하고 그 밖에도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도 모두 심의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 제도만 있지 부위원장 제도는 없다. 그래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미리 지명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쪽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위원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하지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하지만 위원장은 제1차관으로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심의회의는 제재규정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규정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행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원래 시험은 시도의사 주관으로 시행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직접 문제를 내고 싶으면 정책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되겠죠.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치면 된다. 그리고 심의 의결을 관련된 사람들은 제척당할 수 있죠.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 또는 안건의 당사자인 자 또는 스스로 자문을 한 자 이런 위원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척이 되겠죠. 자, 법인이 해당해서 당사자가 대리인이었던 자 이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척 또는 기피가 될 수 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은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보장 등에 관한 사항 모두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의 정답을 5번으로 기억하시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협회 인가에 관한 의견을 하지 않죠.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도 의견하지 않습니다. 심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처리 정보사업자 지정도 하지 않죠. 자, 부동산 정보처리 사업자 지정도 하지 않고 협회에 관련된 일도 하지 않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다. 자, 나머지 3번의 모든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 TV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용인시 수지구청역 인근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서 평일반인 화, 목요일, 주말반인 토, 일요일 수업을 국비 지원 강좌로 경매 실무 및 권리분석 강의와 강제집행법 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수강하고자 하는 요일을 선택하여 많은 문의와 참여 바랍니다. 셋째,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전과목 핵심 요약 강의 교재를 발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심 있는 분은 전과목 핵심 요약 교재와 핵심 교재를 구입하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구입을 원하는 분은 김대호 원장에게 문자로 신청하면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넷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초등학교 앞 소생교회에서 매주 2회 수업을 진행하니 일요일 11시 예배 시간에 참석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 TV 김대호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